일단은 최근에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로봇 섹터, 돈을 당장에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대기업의 백이라고 하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LG의 지분을 좀 투자받고 있는 로보티즈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꽤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남북경협입니다. 비교적 실적 좋은데 안 가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 네. 공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더볼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영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는데 좀 유망한 어떤 뭐 좀 섹터라든지 이런 업종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9월이죠. 이제 벌써 9월입니다. 그럼 이제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이때 가장 그래도 좀 유망해 보이는 거 뭐라고 좀 보십니까? 우선은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들이라든가 방향성들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해소되지 않은 몇몇 개들이 있어서 네. 이 조건이 이제 문제 없이 잘 해결된다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가장 일단은 최근에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로봇 섹터, 네. 로봇 sek터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데요. 우선은 항상 로봇 섹터들이 주기적으로 항상 급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라고 하면 파동이 각자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항상 매년 1월 CES가 열릴 때마다, 물론 CES에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주도 일정이 있었고 항상 그때 당시 로봇 기업들의 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CES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로봇 기업들이 돈을 당장 버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돈을 당장에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대기업의 백이라고 하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LG의 지분을 좀 투자받고 있는 로보티즈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가 엄청 올랐던데요. 그게 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뭐 그냥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나오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해주신 노란봉투법. 네. 국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굉장히 유의미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10월달 정확한 날짜는 이제 월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곧 로봇 관련된 기술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공개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로봇, 정확히 두뇌죠.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또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국내에서도 노란봉투까지 통과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로봇 수요가 생기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생겼고, 심지어 옆 나라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이미 시작되는 단계에 좀 들어갔습니다. 네. 로봇 1만 대 선주문, 뭐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 주도를 해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상용화를 좀씩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부품주도 우리도 중국에 좀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미 뭐 중국 기업하게 납품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제 세 가지 이슈, 크게 세 가지 이슈가 호재성 뉴스를 좀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얘기해 주셨고 또 다른 좀 업종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조금 더 이미 꽤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남북경협입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정부가 적극적인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고, 항상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항상 6개월 이내 네. 이건 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항상 남북경협 정책을 강력하게 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보고 있었고, 이미 주가는 꽤나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트럼프 정부하고 손발이 좀 맞는 모습을 최근에도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트럼프 정권 안에서도 이제 미국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 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현재 원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내서 심지어는 노벨 평화상을
너 내놔 줬으면 좋겠다라고 심지어 가가지고 직접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럴 만큼 이런 업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과의 좀 만남에 대한 가능성, 실제 만나진 않더라도 만날 가능성, 사실 북한이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나줄 가능성은 꽤나 높아서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파동이 좀 기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남북 기업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요. 비교적 실적 좋은데 안 가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 공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그 관련주는 트럼프와 이제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둘이 같은 방향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해주셨죠.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했고 그래가지고 요거 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뭐 상승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이슈가 나왔길래 이제 반등을 했느냐라고 하면 근본적인 좀 변화가 있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일단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리튬이라든가 니켈 같은 것들이 결국 올라가야 수익이 나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보통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원재재 가격을 연동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해도 원재재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재재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와줘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중국에 지금 이제 CATL이 대형 리튬 광산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수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압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조금도 끊고 현재 과잉 생산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 자동차는 쌓여가는데 팔리지 않고 결국에는 도로에 그냥 다 이제 항구에 서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잉 생산의 문제를 지적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미국의 압박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화면을 같이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최근 들어서 실제 리튬 가격이 반등은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1일이에요. 하루별로 이제 나타낸 지표거든요. 실제 반등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죠. 잘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주봉으로 좀 바꿔서 주별로 좀 크게 보면은 좀 다르죠. 반등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과연 2차전지 섹터에 정말 이제 과거에 영광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원자재 가격 상승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당장 해보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잉 공급이 좀 일부 사라졌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적간 잡힌 것 같다. 이 말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겠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수요가 좀 이미 많이 감소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이게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금 이제 하루 단위로 봐도 그렇고, 지금 좀 크게 봐도 그렇고, 큰 이 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섹터는 바닥을 잡았고, 기대감 속에서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으나, 순환매가 정확히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죠. 비교적 싸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세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고요. 결국에는 해당 섹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연속돼야 됩니다. 자동차도 잘 팔리고 내연기관도 잘 팔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잘 팔리는데 전기 자동차도 잘 팔려? 사실 이렇게 돼야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자동차가 더 잘 팔리기 위해서는 저는 예초에 이제 중국이 성공한 이유가 저가형 아니겠습니까? LFP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LFP 배터리 생산이 배터리 3사 기준에서 봤을 때 진짜 빨라봐야 2026년도 내년도 말 그리고 2020 지금 이제 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면서 자동차에 탑재되고 혹은 ESS로 납품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가 좀 돼야 그나마 좀 기대감을 좀 심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너무 이런 얘기 들으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바닥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정도가 거의 바닥이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그렇죠. 이미 이제 과거에 중국이 보조금을 한번 끊기 시작한 업종에서 다시 넣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정말 흔치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현재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내년도 미국향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저가형 자동차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나 분위기까지 나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바닥만이라도 확인하면 한결 낫고 또 이제 아직
투자를 전혀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맞습니다. 필요는 있겠네요. 네, 뭐 기회가 될 앞으로 수 있을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 아주 좋다고 하는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쪽은? 우선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해당 분야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고.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이제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제가 명확하게 이게 제 의견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략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선 업종이요. 고속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도크. 정확하게 말해서는 다른 기업으로 치면 생산 공장입니다. 네. 생산 공장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받아도 바로 공장을 돌려서 생산해서 배를 납품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도크가 포화되었습니다. 네. 이미 찰대로 다 찼고 3년 수주 물량을 다 차서 지금 주문하면 3년 뒤에 받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상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겠죠.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싸야 됩니다. 원자재 결국 뭐 철강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해야겠죠.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미 꽤 저렴한 상황입니다. 원유 가격도 굉장히 낮고요. 전체적으로 그 이외 철강 가격도 비싸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할 만한 어떠한 모멘텀이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일하게 좀 눈을 돌려볼 수 있는 쪽, 기대할 수 있는 쪽이 미국 쪽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쪽이 미국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 뭐 미국 지금 이제 조선 선박들을 뭐 유지 보수 관리한다. 사실 그거 돈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협력 관계 속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에 뭐 도크를 더 만들거나 아니면 도크를 만들어서 배를 더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돼야 의미 있는 성장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보장돼야 되냐면 미국의 배를 만들어 주는데 미국의 배를 정확히 얼마에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에요. 이거는 한번 내가 인건비 좀 손해 보더라도 도크 짓고 한번 해볼 만한데 혹은 도크를 만들지 않더라도 있는 것들 이제 그쵸 오래된 도크들 인수해서 갈고 닦아서 뭐 해볼 만하겠는데라는 좀 계산 정도가 나오는 이 명확한 지표 정도가 나와줘야 그때서야 조선 관련 종목들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중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감까지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실적의 어떤 성장세가 이제 좀 약간 멈출 수 있다. 그렇죠. 뭐 이 지금까지 왔었던 고속 성장은 이어지기 어렵다. 물론 다음 분기 발표 괜찮을 겁니다. 근데 항상 선박은 3년치가 밀려 있고 3년치에 대한 이 매출이 거의 명확해요. 특별하게 원자 가격이 크게 변동이 안 되면 그럼 그 가격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죠. 뭐 어차피 도크의 용량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면은 방산 쪽은 어떻습니까? 방산 쪽은 뭐 여전히 뭐 지금 전쟁 얘기들도 많고 해서 뭐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앞서서 제가 이제 트럼프 정권이 굉장히 평화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린 바 있었는데요. 방산 관련 종목들은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조선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은 비중을 현재 좀 줄이셔야 되는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나 현재 이 평화 협상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런 것이냐라고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사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왜 자꾸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유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러시아 편을 드는 것 같지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러시아 푸틴하고 굉장히 친근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제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필요합니다.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현재 미국이 결국에는 가장 견제가 되는 국가를 꼽아본다면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미국이요? 네. 중국이죠.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의 고속 성장, 중국의 AI 따라잡기, AI 반도체 따라잡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뭐 태양광 패널부터 시작해서 통신기기 그리고 전기차에서 이미
생산 능력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인프라를 통해서 얼마나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두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큰 견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 중국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까? 이 공장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 조달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유일하게 단점이 뭐냐면 이 에너지 조달이 자국에서 물론 원유 산유국이긴 합니다. 생산은 하고 천연가스 생산하지만 결국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사용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핵 협상한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항공모함 쫙 뿌려놓고 이란이 중국에게 대놓고 원유 수출을 못하게 막을 수 있겠죠. 이 명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일부 좀 이어져 있는 부분들,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의 몽골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실제 이제 가스관은 이미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좀 설득하는 방법, 러시아와 함께 너가 이제 우크라이나 너가 원하는 대로 일부를 좀 해줄 테니 정확하게 러시아가 원하는 것도 얼어붙지 않는 항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기 우크라이나 지역들 중에서도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정확하게 해상 지역을 그 육로를 통해서 철길을 깔아가지고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가장 중요한데 요걸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지역을 최대한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잘 설득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다 끝내고 러시아가 원하는 거 일부 안겨준 다음에 중국에 본격적인 견제를 하는 게 트럼프의 주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적극적일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지금 심지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일부 비중을 팔고 뭐 전략 매도 이런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엔 비중을 일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충분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금 주가만 보면은 어쨌든 그 재무제표상 수치로 보면 좀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긴 해야 되겠죠. 뭐 PR이 막 50배 뭐 이러던데. 그렇죠.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근데 좀 놀랍게도 기업별로 하나씩 보면 놀랍게도 이제 목표치만큼을 채우는 또.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지금 몇 개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업들이 없으면 비중 매도를 다 하신 게 좋겠다고 설명드리는데 이건 갈만한 기업도 몇 개 남아 있는 있어요. 상태라서 아직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전략 매도까지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조심조심하는 정도. 네? 원전은 앞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원전은 앞으로 전력이 뭐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쪽이야말로 정말 신시장도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원전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현재 이제 화면을 보시면 결국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 나야 결국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조짐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네. 이제 한수원하고 함께 MOU를 좀 체결하고 이제 원전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게 사실 미국 정부 눈치 보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어떻게 계속해서 미국 자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고 조달하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해외에서 결국에는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은 눈치 보여가지고 이게 싼 걸 알면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왔고 긍정적인 시그널 속에서 결국에는 합작사 추진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그때서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장에 급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건 이런 기업들이 결국 원전에 대해서 설계를 통과한 설계를 본격 수주를 받고 네. 수주를 받고 돈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래 걸리죠. 예, 그죠.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단축시켰는데 대략적으로 18개월입니다. 네. 진짜 단축시켜 최대한 줄여도 18개월이다. 이게 결국에는 설계에서 이게 잘 통과돼도 진짜 빨라봐야 내년도 중순 이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 뭐 계약금 들어오고 뭐 이런 시기를 좀 생각해보고 기자재 납품하고 이런 생기를 생각해보면 202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에 본격적인 돈이 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때 찍어야 되냐?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먼저 여러분들께서 2026년도 한 2분기, 3분기쯤 사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지금의 어떤 뭐 기대감 같은 게 실적이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사이에 또 뭐 가격이 출렁출렁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분명히 긍정적이고 다 상황은 좋습니다. 네. 근데 이 긍정적인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 가격이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겠다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확실해질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기대감으로 과열된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지면 그때 들어가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제약 바이오 뭐 이쪽도 뭐 한 방이 있다. 항상 네. 뭐 그러잖아요. 네. 이쪽은 뭐 망하면 또 몇 분의 1로 막 줄어들지만 네. 이 제약 바이오 쪽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바이오 쪽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쪽은 굳이 왜냐면 굳이 제가 분명히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고 네.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렵고 이게 업계 전문가들, 업계 학자들, 업계 이제 박사님들도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애매한 결과가 나와도 주가가 요만큼 가는 굉장히 이제 크게 가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정말 이제 구분하기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말 대단해진 게 최근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위고비라고 해서 이런 네. 약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약품들이 최근 들어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약품에다가 다른 약품들을 좀씩 섞어서 좀씩 효과를 좀 어떻게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든가 살을 더 뺄 수 있지 않을까라든가 아니면 체중이 빠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근력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까지 더 디테일하게 좀 챙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약품들을 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약은 임상실험 다 끝났고 다 통과했는데 별거 없네. 이거 뭐 팔아봤자 돈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시장 네. 경쟁가 없네? 라고 하던 약품들이 이 위고비나 아니면 뭐 이런 제품들하고 합쳐지면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난 가치로 기업이 매각되고 수천억의 매각도 이런 경우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예측하고 이제 보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전문 투자자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제 나는 뭐 처음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은 물론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는 게 맞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종목 이런 걸 알려주시면 그거부터 공부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종목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항상 이제 종목은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굳이 사지 않더라도 그냥 한 주씩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더라도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을까, 네.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좀 생소한 종목도 있고 좀 이미 알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기업은 JVM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JVM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및 약국을 위한 의약품 조제 및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과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약국에서 약사분들께서 처방전 가져오면 약 뭐 네. 무슨 약 써 있으면 무슨 약 이렇게 나눠가지고 봉지 담아 주시잖아요. 이걸 자동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시장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약국에 가면 뭐 비슷한 기기는 봐도 완벽하게 자동화돼서 다 나온 기기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이거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좋습니다. 국내보다 해외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꽤나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보다 약국이 더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한 부분이고요. 네. 심지어 가격이 인건비도 굉장히 비싼 지역이죠. 그래서 해당 제품들의 지금 이제 판매가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기업이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좀 생각해서 JVM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나왔고 모 회사로는 한미사이언스, 정확히 한미그룹의 한미약품 그룹에 함께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한미라고 한다면 2015년도, 2016년 당시 기술 수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기술 수출로 유명하다라는 것은 해외에 다들 한미약품, 한미그룹 다들 안 난 소리고 이렇게 되면 해외 영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과거 이미 인수합병이 2015년, 16년도 이미 됐기 때문에 JVM이 한미의 그룹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받아서 최근에 판매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추가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렇고 노랑봉투법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화 섹터에서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언급해드릴 만한 부분은 해당 이 JVM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교적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비교적 이 성장세에 이미 들어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기업 중에서 나는 매출이 아직 좀 명확한 기업이 많이 없는데 매출이 명확한 로봇 기업 당장에 돈이 벌릴 만한 기업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JVM이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로봇 자동화도 이제 고부가치 산업들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되지 뭐 정말 이제 그 정말 사람이 그냥 대충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자동화 시키지는 않거든요. 의약품 관련이기 때문에 약 잘못 먹으면 사실 이거 문제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JVM. 네. 다음 두 번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현대글로비스라고 한다면 이제 정의선 회장의 중심에 지금 이제 현대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사실상 핵심인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해당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정의선 회장이 최근 들어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그들 중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일단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다른 지배구조를 완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과거에 시도했던 부분들은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를 인수합병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를 떼와가지고 합병을 함으로써 현대글로비스를 좀 밀어주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주주들의 좀 반대라든가 네. 다양한 상황들 가격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차이가 나서 인수합병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현대모비스는 그것에 비해서 비교적 좀 덜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단가 자체가 일부 맞기 시작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합병에 큰 문제가 없는 구간까지 슬슬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서 현재 글로비스가 현재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인수합병 전에 일단 정의선 회장에 가장 필요한 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좀 높여놓거나 혹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직접 사두거나 해야 결국에는 이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현재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 기아차까지 해가지고 이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는 건데 현재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덜 사줘야 될 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더 있어야 뭔가 변화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공고하게. 네.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 갔던 정의선 회장이 또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50억 달러의 돈을 추가로 투자해서 미국에 또 투자를 하겠다. 뭘 하겠다고 했냐면 로봇 공장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누굴 밀어주려고 하는 거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최근에 정의선 회장이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인수해요. 정확히는 현대그룹이 다 인수했죠. 근데 좀 수상한 게 원래 보통 현대그룹이 인수하면 직접 사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직접 비중을 20%나 샀고 개인이 산 거죠. 그렇죠. 개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7월달에 유상증자까지 참여하면서 최대한 많은 비중의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분을 가지고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 목적은 뭐냐? 돈을 만들기 위해서죠. 이걸 상장해야 됩니다. 네. 잘 밀어주고 투자하고 준비해서 상장을 한다. 상장을 하고 나면 그제서부터 돈을 가지고 일부를 매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글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인수합병을 일부 하든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사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든 해서 결국에는 지배구조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간의 핵심의 키가 현대글로비스거든요. 네. 이 현대글로비스 인수합병 자체부터 무너지면 사실 이제 지배구조를 완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가줘야지만이 현대그룹에 방향성이 좀 생기겠다. 물론 근데 요즘에 좀 변수가 있는 게 주주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이미 다 아세요. 네. 그래서 이걸 싫어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또 불만이 없어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 더 부양시킬 만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봐야 되는 거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리지만 현대 자동차 부분은 아직까지 사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게 자동차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 이 50% 관세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미국 정부에서 괜찮아 너네는 내지 않아도 돼. 라는 내용이 뚜렷해지면은 그때 가서 현대글로비스를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해당 네.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코미코라는 기업인데요. 네. 네, 코미코가 뭐냐? 반도체 세정 코팅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일단 코미코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하려면 뭘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최근에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됨으로써 파티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정확하게는 식각 공정. 지금 플라즈마 식각 공정인데 이 공정이 뭐 보통 한 몇 번 쏘동 한 2번 쏘동 4번 쏘고 6번 쏘고 하면서 더 미세하고 정확한 지금 이제 반도체를 회로를 새기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정이 많아지고 강도가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부품들이 수명이 다하겠죠. 네.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오염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현지에서 이제 이 공정을 통해서 오염된 반도체들, 이 반도체 장비들 이 부품들이 정확하게는 부품들이 오염되면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코팅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가격 단가 자체는 3분의 1로 줄이면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 공장 상황에 따라 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미코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지금의 삼성전자 공장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공장 가동될 분위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이미 뭐 어디서든지 결국에는 반도체 생산 양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섹터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코미코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코미코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이 세정, 이 코팅 특징상 현지에 공장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막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입해가지고 많이 다시 뭐 그 세정해서 코팅해가지고 다시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현지에 공장을 다 두고 현지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뭐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적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반도체 산업만 긍정적으로 좀 돌아가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돼서 코미코라는 기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을 산다고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고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런 고른 이유에 대해서 왜 골랐을까라는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됐든 이 주식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 종목들 샀다가 또 뭐 왜 안 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죠.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또 처음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 막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 자료 자체도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혹은 상황이 바뀌어서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영상을 시청하시면서도 중복 검토, 항상 이 정보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다기보다는 애초에 아무도 믿지 마시고 항상 정보는 내가 중복 검증하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식 투자에서 정보를 모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 모으는 과정 속에서 결국 확신이 생겨야 내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뭐 매수도 하고 좀 눌리더라도 추가 매수도 과감하게 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해당되는 내용들 보시면서도 참고하시고 중복 검증을 통해서 더 나은 투자로 나아가시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은 이 시작의 계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막 완전히 막 신뢰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 말 듣고 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과욕이고 욕심인 거죠. 네, 이게 본인이 아는 거에서 돈을 버는 게 사실 또 맞고 그래야지 또 안 줄 때 버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더볼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형님하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정보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